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이지만 또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I 스텝 쭉쭉 가야죠. 4, 5, 4, 2. 4, 5, 자, 오야. 자, 그림은 정체전선과 태풍이 발달한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적외선 영상, 적외선이니까 그 구름의 높이를 보는 거죠. 높이, 최고도, 최꼭대기 높이, 제일 높은 높이. 정체전선이 딱 봐도 여기 있죠. 정체전선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선 체크하는 거지. 이 지압 태풍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구름 없이 맑게 나타나 있는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조금 색깔을 바꿔서 하면은 차가운 기단 오호츠크 아래쪽에 북태평양 이렇게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 B 지역에 이렇게 아무것도 구름 없이 맑게 있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A 지역 저기압 중심과 B 지역 태풍의 눈에는 모두 상승 기류가 발달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평가원 문제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A지역 저기압 중심, A지역 같은 경우는 정체 전선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몰려서 그런 공기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저기압이 이렇게 있겠죠. 구름이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기가 상승했다는 거고, 공기가 상승했다는 건 저기압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맞아. 얘는 맞는데 B 같은 경우는 태풍의 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의 눈을 고려해줘라 라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을 고려해줘야 되는 문제 제가 모아가지고 댓글에 달아놨는데 아직 못 달았는데 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얘 같은 경우는 태풍의 눈이랑 언급이 있으니까 태풍의 눈의 중심부에는 그 풍속이 점점 약해지고 기압은 당연히 최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를 한다.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를 해서 굉장히 그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 근데 이 말은 약한 하강기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고기압인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기압은 제일 낮다 이런 거. 그래서 상승기류 발달하진 않습니다. B 지역에는 약한 하강기류가 있음을 고려해줘야 되는 문제고. 자, 정체전선은 A지역 구름의 북쪽 경계면 구름의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고요. C 지역에는 북태평양이단 그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답. 자, 그림 가와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의 수능 문제. 가시영상 지상이기도. 얘가 가시고 얘가 지상이라고 각각 나타내 줬네요. 가시영상이니까 얘는 구름의 두께를 보겠다는 거고 이것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죠. 구름의 두께가 어디가 두껍냐면 두께는 밝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껍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세트로 얘를 봤더니 어떤 걸 알 수 있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체전선이고 그 위쪽에 강수 지역이 잡힌다는 거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전선이 있어서 강수 구역이 잡히는구나. B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씨가 맑구나. 왜냐면 여기 고기압 적혀 있는 거. 이 얘기도가 어떤 시즌 얘기든지 궁금하면 봐주시면 되잖아요. 제일 큰 숫자 이쪽에 있네요. 여기 이렇게 고기압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얘가 좀 힘을 쓰고 있는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여름 근접해 있을 텐데 정체전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초여름이지 않을까 이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름의 두께는 A 지역이 두껍냐? 그렇죠. A가 더 밝습니다. 가시영상에서 봤을 때. A지역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이거 올해수특에도 나와있고 기출에도 나와있던 문제죠. 전선의 남쪽 그쵸. 이제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했던 거 이렇게 공급되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면을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단면을. B지역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냐. 자, 내가 풍향이 궁금하면 잘 보세요. 풍향이 궁금하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갈 때 살짝 오른쪽으로 편향되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편향된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숫자를 찾으라는 건 한마디로 이 그림에서 제일 큰 기압, 즉 제일 큰 고기압을 찾은 거고 우리가 궁금한 이 B지점에서 봤을 때 기압 등압선에 수직하게 일단은 그려줘야 돼요. 바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이런 식으로 저기압 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그려진 이유는 이 등압선 우리가 궁금한 등압선 사실 이런 식으로 B지점을 지나가게 임의로 그릴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그림을 좀 틀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수직하게 등압선을 수직하게 기본적으로 바람은 움직입니다. 힘을 받습니다. 바람은 G2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고하세요. 근데 얘를 이제는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줘야 되죠. 북반구니까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줘서 이런 식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고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풍 계열이죠. 북풍 계열은 죽어도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6월 평가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림 가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적외영상
오케이, 적외형상이라는 거는 뭘 보고 싶은 거다? 그쵸, 구름의 꼭대기 고도, 제일 높은 높이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전선 동반한 두 개의 온대적이 발달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기압이 있는 부분에 당연히 온대 저기압이 발달을 하겠죠. 이 지상일기도 보시면 여기가 제일 저기압, 여기가 제일 저기압 이렇게 하나 두 개 있을 텐데 얘랑 같이 적외 영상 보시면 얘 같은 경우 하나 둘 해가지고 지금 잘 보이는 게 알 수 있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회색 전선을 동반한 그런 모양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온대저기압에서는 강수구역이 어떻게 체크가 되냐면 할렌 전선 후면의 좁은 구역, 온난 전선 전면의 넓은 구역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할렌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따라잡죠. 얘가 빠르고 얘는 좀 느리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거리가 짧은 요 정도 여기부터 이제 점점 따라잡히는 거지. 이렇게 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따라잡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애가 이런 식으로 끝부분 따라잡히고 아래쪽은 아직 따라잡고 있는 모습으로 발달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랭, 온난 이렇게 있는데 따라잡히면 뭐가 된다 그랬냐면 회색 전선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회색 전선은 기본적으로 단면 필기노트 참고하시면 아실 텐데 뭐 전선의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사실은 비가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개로 사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회색 전선 같은 게 보시면은 어 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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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지금 다 구름이 내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하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뭐 앞뒤 할 거 없이 내리는구나. 근데 이 그림을 좀 눈에다가 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한랭전선의 단면, 회색전선의 단면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아래는 찬 공기, 어쨌든 간에 위쪽엔 따뜻한 공기가 형성되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소멸 단계에 위치한다고, 소멸 단계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소멸 단계에. 온대적 기압이 소멸할 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상층은 밀도가 작고 하층은 밀도가 높으니까 안정해지고 소멸하는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구역이 이렇게 앞뒤로 다 있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구름 없는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소멸이 일어난 거죠. 이미 소멸이 일어난 지역이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소멸 단계, 구름이 사라지지는 않는 뭐 그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쉼표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뭐 요 부분 어디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쉼표 꼬리가 그나마 여기 좀 잘려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온난전선은 사실은 어떻게 체크할지 애매합니다만 이 모양도 사실은 조금 회색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좀 익혀두시라는 거예요. 이래서 기출문제 푸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온난전선의 전면에 상대적으로 조금 넓은 구역에 이렇게 강수가 좀 내리고 이렇게 회색 전선 앞뒤면 할 거 없이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A지역 저기압 같은 경우 회색 전선 동반하는 게 그래서 맞은 거고요. B지점 같은 경우는 서풍 계열이 우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바람 궁금하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일단 수직하게 등압선을 수직하게 힘을 받으니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주면 이렇게 이런 식의 바람이 부는데 얘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서풍 계열 바람. C지역엔 적랑운이냐? C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인데 지금 뭐야? 적외 영상으로 나타난 건데 지금 적외 영상이 어둡습니다. 그 말은 고도가 굉장히 꼭대고도 낮다라는 거고 얘는 뭐 적랑운이 될 수가 절대 없겠죠. 오케이. 네, 제가 24번을 풀다가 어리버리스를 해버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시 우리나라 지상일기도 얘가 21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1시부터 14시간 동안 그래서 21시부터 14시간으로 슉슉슉 지금 자료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21시 자료인데 21시부터 됐다라는 거는 사실 요 지상일기도의 상황이 사실 요 축에 딱 요때 자료로 파악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AB한 지금 관측소 A,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기온과 기압이다. 그러니까 얘는 A 지역일지 B 지역일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온과 기압인데 실선이 기온인지 점선이 기온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찍어보죠 뭐. 뭐 땡기시는 거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로 해볼까? 얘가 기온이라 해보죠 뭐. 그냥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기압이 될 텐데
기압은 약간 색깔 딱 다르게 기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21시, 여기다 21시, 즉, 요 가자료일 때 상황에 기온과 기압값을 요 축을 그냥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대충 여기는 요 축을 읽어야 되죠. 색깔, 기온은 뭐를 읽어야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기온은 여기 한 6도씨였구나 알면 되고, 이 A일지 B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때 측정했을 때 6도였고, 기압 같은 경우에는 12 이러면 안 돼요. 기압은 여기 읽어야 돼. 그래서 기압 이렇게 따라가서 보시면 요 정도 지점이죠. 보시면 1012, 1020이니까 둘의 평균 하면은 여기 1016이죠. 그래서 얘는 대충 이 둘의 사이니까 한 1014헥토파스칼이지 않을까. 그죠? 1014헥토파스칼로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1014헥토파스칼이자 6도씨인데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 가자료에는 지금 이 6도씨라는 온도를 찾을 수가 없죠.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지금 뭐냐 기압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기압을 읽어낸 1014를 한번 활용을 해야죠. 보시면은 이 등압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격이 4헥토파스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종종 전공에 들어가면 2헥토파스칼로 그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압니까? 보면 되지. 1044고 1036이면 여기에 104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뭐냐 4헥토파스칼 간격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 그럼 얘를 통해서 A랑 B 지점 한번 읽어봐야죠. 1014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보시면 천천히 갈게요. 제가 이거 좀 얇게를 얇게 해서 잘 보이겠죠? 이 정도 얇게도 빨간색도 잘 보이나? 그러면 요게 아까 이게 제가 펜이 두꺼워가지고 뭉개져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건데 102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게 잘 따라와요. 1016 읽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1016 요게 4씩 내려가니까 1012 그리고 요게 이제 슬슬 헷갈려지죠. 요게 1008 그리고 요게 1004 제일 안에 있는 게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또 실수할라. 1020, 1016, 1012, 1008, 1004, 1000 맞죠? 그럼 지금 A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1000과 1004 천천히 다시 눈 부릅뜨고 잘 보세요. 1000보다는 크고 1004보다는 작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1000보다는 크고 1004보다는 작은 영역이니까 얘는 일단은 1014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는 일단은 이 지점은 A 관측소는 아닌 거죠. B 같은 경우는 요 원보단 크죠. 1004선보단 크고 요 원보단 작아. 1008보단 작아. 그러니까 1004보다는 크고 1008보단 작아.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읽어낸 1014기압에 또 얘가 해당을 안 하죠. 선생님 문제가 이상해요. 가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일단 어머 보라색을 좀 지우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어머 안 지워지네요 보라색이. 어쨌든 A는 우리가 읽었을 때 1000에서 1004 B는 1004에서 1008이 나왔죠. 그쵸.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랑 지금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기압이 아니고 얘가 사실은 기압 자료라는 거죠. 이 점선이. 그죠? 우리가 애초에 얘를 기압으로 찍고 기온으로 찍었는데 이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다를 이렇게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기압이 아니고 이번에 이 점선이 기압이라고 해서 한번 자료 해석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기온이 될 거고 사실은 이거 기온 자료도 여기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지점은 사실은 기온이 12도인 지점이자 기압이 이 점선을 읽어줘야지 이번에. 그래서 여기 만나니까 21C의 기압이 사실 이 지역에는 대충 1004보다는 크고 여긴 1008이죠. 1008보다는 작은 요 영역 대충 뭐 1006 편하신 대로 읽으세요. 뭐 요 정도 헥토파스칼을 가진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맞아 들어가죠. 여기네. A는 1004보다는 1000과 1004 영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 21시에 측정한 기압 요 점선이 사실은 A이고 싶으면 1000과 1004 사이인 여기 어딘가에서 점선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지역은 A가 아니고 어디냐? 바로 B 지역이다. 기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사실은 점선 그래프가 기압이었고 실선 그래프가 기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 지역이다. 이러면 사실은 끝났죠. 자, 가에서 A의 상층부에는 구루 층운형 그림이 발달하냐? 우리 A 강수구형보
한랭전선의 후면에 좁은 지역 소나기, 여기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 전면에 넓은 지역 이슬비. 그래서 층운용 그룹 아니고요. 나는 B의 관측자로다. 자, B 맞죠? B의 관측자로 맞고요. 나의 관측소에서 기억 기간 동안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기압 중심의 이동 방향은 편서풍 타고 이렇게 갈 텐데 그거에 우측에 있었죠. 우측에 있으니까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풀어도 되고 지금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수도 있냐? 여러분이 외워서 푸는 분들이면 이렇게 풀겠지. 풍향이 여기는 지워서 풍향 여기는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이렇게 풀겠죠. 그래서 비지유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현재는 이 풍향이지만 이 풍향으로 바뀌겠죠. 즉 남서풍 풍향에서 북서풍 풍향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 바뀔 거니까 남서풍 풍향, 북서풍 풍향 이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얘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심플하게 그냥 저기압이 이제 편서풍 타고 날아갈 건데 저기압 중심이 우측에 있으니까 얘는 풍향 변화가 시계다라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굉장히 좋은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지훈 선생님도 강조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풀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푸신 분들이 계실 거냐? 애가 이거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어 약간은 야매? 야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야매처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 애가 지금 이게 기온일지 이게 기압일지 모르는 게 일단 첫 번째 난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A일지 B일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A는 이미 한랭전선 후면에 위치하니까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도 추가적인 전선이나 이런 걸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선을 지나가야 예를 들면 한랭전선을 지나가야 따뜻한 공기 영역에서 찬 공기 영역으로 가니까 온도가 낮아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죠. 혹은 만약에 여기 없지만 이미지점 C를 여기다가 찍는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찬 공기 영역에 현재 있다가 이 온난전선을 지나가면서 따뜻한 공기로 가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기압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A 지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나갈 어떤 전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게 기온일지 모르지만 기온의 상승 하강 오나 하강 상승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일단 째끼면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제껴 놓으면 사실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은 이 자료가 B라는 걸 아는 순간 이게 기온인지 이게 기온인지를 찾아내는 건 되게 쉬워집니다. 왜냐면은 얘는 곧 한랭전선을 지나가서 찬 공기 영역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훅 떨어지는 감소하는 요게 바로 기온 그래프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요게 기압 그래프라는 거를 알아서 이제는 그냥 기압 그래프를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쵸? 우리가 1006 정도의 실제로 그 B 지점의 기압과 일치하는 그런 성향을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풀이보다는 오지훈 선생님도 이 풀이보다는 이걸 강조하셨어요. 뭐냐? 이게 21시 자료기 때문에 21시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이 축의 값, 이 축에서 이루어지는 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케이스를 나누는 연습, 또 지구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1번, 얘가 기온이고 1번, 얘가 기압이다. 이렇게 되면은 1번 얘가 기온 그래프니까 이 지점은 12도에 슉 해서 대충 1006 헥토파스칼을 가진 지역의 정보이냐? 혹은 케이스 2, 이게 이번엔 기압이고 이게 기온이라면 이번에는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요게 기온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지점 기온이 약 6도씨이면서 기압이 약 쭉 여기 읽어줘야죠 이번에 기압이 약 1014 헥토파스칼에 근접한 이런 지역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케이스를 하나 둘 나눠가지고 뭐가 맞는 지역인지를 A, B를 통해 체크하는 제 첫 번째 풀이 이 풀이를 조금 더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질부터 천천히 따라오신 분 같은 경우는 방담기에 가서 막 경우의 수 나누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 나누는 어떤 것들 그런 사고방식을 연습하기엔 또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몇 문제가 남았을까요? 오, 상당히 많네요. 한번 다 해보죠. 5, 1, 3, 1
3, 1. 자, 그림 가나는 어느 온대적 기압이, 여기도 평가, 문제, 좋은 문제죠. 우리나라 지날 때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거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땡큐네요. 이렇게 바로 12시간 간격, 12시간 간격이고요. 일기기온 A지점에서 관측한 기상 요소고요. 일기기 우리 읽을 줄 알죠? A지점 보시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남풍이 불고 있는 거. 남풍이 지금 길다란 짝대기 두 개니까 10m/s로 불어주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한 구름 문량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구름이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저거 보고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온이죠. 기온이고 20도씨. 얘 같은 경우는 0을 두 개 먼저 붙여줘. 1003.5헥토파스칼. 9를 붙여줄 수도 있죠. 903.5. 얘는 우리가 아는 1013이라는 기준보다 훨씬 낮은데 저렇게까지 낮아지긴 쉽지 않다. 이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의 기압을 갖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12시간 후에 그 같은 동일한 A 지점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서풍이 불기 시작하죠. 서풍이 풍속이 좀 줄었네요. 5m/s로 불고 있고요. 구름 양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물량은 꽤나 구름이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압이 어떻게 됐냐면은 1010.1헥토파스칼. 약간 감소했네요. 약간 감소.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네. 페이보릿 펜 애드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30도 항상 체크를 해줘야죠. 30도를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내 같은 경우는 30도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온대적 기압은 기본적으로 편서풍을 타고서 동쪽으로 동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해간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선의 아래쪽에 있어서 따뜻한 공기 영역이 있었지만은 한랭 전선을 지나감에 따라서 지금 찬 공기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감소했고요. 기압 같은 경우는 한랭 전선이 지나갔으니까 상승했네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추가적인 자료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전선의 특징에 의거하여 한랭 전선을 지나가면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 영역에서 밀도가 큰 찬 공기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대체로 통과 후 기압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이거 항상 기압 전선 나오면은 등압선 그 값을 읽어주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실제로 A 지점 같은 경우는 1003.5헥토파스칼인데 얘 같은 경우는 1013.1헥토파스칼이잖아요. 1010.1. 얘는 증가를 했네요. 미안, 상승이 많네요. 나 이거 1003으로 봤어. Sorry. 근데 만약에 실제 자료가 1003.1헥토파스칼로 줬으면 얘는 하강했다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미안. Sorry. 상승이 많네요. 어쨌든 간에 조심하셔야 된다. 만약에 얘가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얘가 1001이 아니라 031이었어 봐요. 그러면 1003.1헥토파스칼이잖아. 그러면 원래 1003.5보다 감소했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숫자나만 바뀌어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조심할 만한 가치는 있는 문제죠. 물론 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서 등압선 간격도 좀 바꿔야 되는 귀찮음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겠습니다. 에이지는 풍향, 쉽다. 풍향 시계 반시계 어떻게 보시면 되냐? 저기압 중심의 이동 방향의 우측에 있잖아요. 얘는 시계죠. 시계 방향 정답. 한랭전선 통과한 후에 A에서의 기온은 9도 하강했느냐? 처음에는 이 친구 20도, 지금은 11도, 그죠? 9도 하강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면과 한랭전선면은 각각 전선으로부터 지표상의 공기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전선면은 찬 공기 쪽으로 기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렸던 거죠. 경사는 찬공기 쪽으로 키운다. 이 배경 지식을 알면은 편하고, 알아야만 하죠, 사실은. 알아야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기출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랭전선의 후면에 좁은 구역에 이렇게 강수구역이 있고요. 온난전선 전면에 넓은 구역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구름이 있다는 건 전선면이 있다는 거고 다 지금 찬공 영역이 있죠. easy. 자, 26번 같은 경우도 질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얘도 이제 패색 전선 문제라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대저기압 주변 지표면에서 풍향과 풍속 공포를 한 요 정도 사이즈의 화살표가 10m/s라는 건데 얘보다 짧은 얘네들은 10m/s보다는 좀 속도가 작은 애들인 거고 얘보다 긴 이런 화살표는 10m/s보다 풍속이 큰 그런 친구들인 거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불어 들어가는 모양인데 딱 봐도 제가 계속 쉼표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쉼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고 풍향이 또 여기서 좀 바뀌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대저기압이기 때문에
온대적 앱이기 때문에 아마 요게 이제 한랭전선이 이렇게 뾰족뾰족 될 거고 여기 온난전선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회색전선이 어느 정도 각도로 어떻게 말려 있는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 해보죠. 뭐 대충 해보고 대충 회색전선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강수구역은 여기 한랭전선 후면 저구역, 온난전선 전면 넓은 구역 이렇게 되는 거죠. 강수구역 이퀄 구름이 있는 구역인 거고요. 그죠? 얘를 강수량 분포라는 게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강수량 분포인데 위로 올라가면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A 지점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내리고 있는 거고 B 지점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여기 좀 많이 내리고 여기 안 내리다가 여기 좀 많이 내리고 이런 많이는 아닌데 여기 좀 살짝 내리고 이런 느낌이죠. 여기는 좀 많이 내리고 안 내렸다가 좀 많이 내리는 그죠? 여기가 XX 프라임과 YY 프라임의 A, B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잘라서 단면을 살펴보면 XX 같은 경우는 회색 전선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회색 전선은 앞면, 전면, 뒷면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B가 다 내린다 했어요. 요게 그러니까 XX 프라임, 즉 XX 프라임이 A 자료가 될 거고 여기 지금 이 지점 YY 프라임을 자른 부분 보시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랭전선의 후면의 좁은 구역에 B가 좀 많이 내리죠. 온난전선 전면의 넓은 구역 B가 좀 조금 내리죠. 얘랑 같이 봤을 때 한랭전선 후면에 이렇게 많은 B, 좁은 구역에 많은 B,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은 B, 그죠? 이렇게 내려있는 요게 지금 YY 프라임 자료, 즉 YY 프라임 자료가 B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해석 끝. A는 XX 프라임에서냐? 정답이고요. YY 프라임 회색은 XX 프라임이 있고요. A 지점 상공에 전선면이 있냐? 기억. 전선면이 있다라는 건 구름이 타고 올라간다는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있다라는 거고 구름이 있다라는 거는 지원 수준에서 비 내린다 다이렉트로 가셔도 된다 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 자, 또 9월 평가원 문제. 정말 거를 타선이 없죠. 온대적앱을 우리나라 통과하는 동안 AB 지역의 기압과 풍향을 관측 시작 시간으로부터 경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압과 풍향. 이게 지금 기압 자료고 이게 지금 풍향 자료죠. 그래서 동일 경도상이며 온대적 기압에 영향권이 있었다. 동일 경도라는 건 지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같은 선 위에 있었다는 거죠. 같은 세로 선 위에.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풍향 먼저 기압 나중. 요거 이렇게 사실 지원화도 알 수 있죠. 얘는 점들의 나열이니까 풍향 자료고 얘는 연속적으로 감소했다 연속적으로 증가하니까 기압 자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풍향 먼저 봅시다. 뭐 A부터 볼까요? A는 처음에 검은색 약간 뭐 동풍, 남동풍, 뭐 동풍가량 그렇게 불고 있었습니다. A는 A 먼저. 그러다가 얘가 점점 남풍에서 남풍 갔다가 거의 뭐 서풍으로 이렇게 가죠. 거의 서풍으로 갑니다. 서풍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거의 뭐 북풍으로 가죠. 북서풍, 북풍 이렇게 가죠. 북서풍, 북풍 뭐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정도 했으면 안 봐도 알 텐데 한번 볼까요? 어쨌든 그래도 거의 처음에 북풍 개념이 불다가 1번 그러다가 얘가 점점 북풍 하다가 동풍 북풍가 좀 애매하네요. 북동풍 개념이 불다가 북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거의 북풍으로 갔죠. 북풍으로 갔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각도는 좀 작네요. 각도는 좀 작지만 어쨌든 얘는 약간 이상한데 말하면서 하면 참 사람이 실수를 막 여러 번 합니다. 처음에 남동풍 그랬다가 남풍 얘가 실수했네. 그리고 sorry 그 다음에 남서풍 천천히 할걸 sorry 그래서 시계 얘가 시계였죠. 얘가 반시계.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도 사실은 온대적 기압이 지나갈 때 이 녀석이 풍향 변화가 시계에 있다는 거는 이 녀석이 우측에 있었다라는 거 얘는 좌측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일 경도였기 때문에 온대적 기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우측에 있어야 되는 시계 방향 풍향 변화 지점 즉 A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죠? 반시계로 바뀌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영역에. 근데 각도 자체는 얘가 덜 돌았기 때문에 얘가 이 온대적 기압 중심에 좀 더 멀리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A는 풍향 변화가 좀 많아요. 풍향 변화량 자체가 이만큼이 슝 변했잖아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요만큼 돌아서 여기서 그냥 끝난 느낌.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돌았다라는 말은 A가 더 이 온대적 기압 중심에 근접해 있어서 같은 시간 동안 풍향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조금 얘보다 멀리 있어서
슝 조금만 도는 거죠.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 부분 요거를 복습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복습하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하는 분들은 요거를 복습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 이동 방향이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전선에 의한 영향을 다 받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온난 전선을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 들어갔다가 한랭 전선 지나가서 다시 차가운 공기 들어갔다 등등등등 풍향 변하는 시계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받을 거고 B 같은 경우는 전선에 의한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단 얘 자료 해석하기 전에 한번 문제를 통해서 좀 힌트를 찾아봅시다. 각 A는 니은 시기가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았느냐? A 같은 경우는 니은 시기 요때가 요때보다 찬 공기를 받았냐? 지금 A는 연속적으로 감소했다가 대충 이 지점에서 최소를 찍죠. 한마디로 이때가 최근접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게 지금 저기압 중심 최근접 시기잖아요. 요게 기억 시기의 그림 느낌인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기압이 상승하고 있죠. 온대저기압 중심이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몰라요. 지금 딱 한 요 정도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찍는 거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은 찬 공기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니은 시기 때는. 그지? 이렇게. 그래서 니은 시기가 찬 공기 영향을 받은 게 정답이죠. 니은 시기는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찬 공기 영역이 있으니까 A가. 그죠? 이렇게. 찬 공기 영향을 받았다 정답. 한랭전선은 경과 시간 12시에서 18시 사이에 12에서 18시 사이니까 여기죠. 요 정도만 시간을 봐주면 돼. 그때 B를 통과했느냐? 자, B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B는 풍향 변화가 반시계로 일어난 지점이고요. 여기는 죽어도 내 머리 위로 전선이 통과할 리가 없는 온대저기압 이동 방향의 좌측 부분입니다. 이런 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죠. 이거 붙잡고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그냥 절대 통과했을 리가 없어요. A면 그때는 좀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B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A는 B보다 A는 더 아래쪽에 있죠. 저위도 정답. 그죠? 이 니은선지가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요즘은 이런 식의 트렌드의 문제도 등장을 하고 있다. 오케이? 온대저기압 문제라서 전선을 찾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전선을 찾을 필요도 없는 비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21시기도 같은 시각 위성 영상 21시니까 아우 이건 교육청이네요. 오랜만에 10월 문제. 어쨌든 간에 21시인데 얘는 밤이잖아요. 위성 영상 뭐겠어요? 가시 영상밖에 안 되고요. 구름의 두께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랭전선 겉면에 후면에 좁은 구역, 소나기 넓은 구역, 온난전선 앞에 넓은 구역. 너무 이제 너무 많이 했어. 토할 것 같아. 그죠? 자, 온대저기압을 통과하는 동안 B지점에서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그쵸. 온대저기압 이렇게 가는데 거기 우측 이제 재미없지 않냐?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쉬워. 지표면 부분의 기온은 A지점이 높느냐? 진짜 그만해라. 그만 좀 물어봐. 너무 똑같아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야, 이거 낼 게 없어. 낼 게. A점이 높냐? 땡이고요. 여기 찬 공기 영역이 있죠. 최상부 높이는 니엔에서 높냐? 그것도 계속했던 거. 여기가 더 밝잖아요. 어머, 내가 가시 영상이란다. 이 녀석 21시니까 저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저게 보고 싶은 거니까 밝으면은 고도가 높은 거고 어두우면은 고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죠? A 기억이 더 밝죠? 그러니까 기억이 더 높고 니은이 더 낮다. 어머 너무 쉬워. 니은에서 높다. 나가. 자, 좀만 더 힘내봅시다. 2, 3, 4, 3, 2, 3, 4, 3. 자, 그림은 어두 9월 평가 문제. 5월 중 초여름이네요. 어느 날 12시간 간격의 시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이게 먼저게, 이게 먼저게 하는 거죠. 뭐가 먼저냐면 얘가 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았죠. 얘가 더 빨라서 따라잡는다 했습니다. 이때는 좀 벌어져 있는데 이 각도가. 여기 지금 따라잡혔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얘가 나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12시간이 흘렀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남동풍이 아니고 북서풍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화살표 저기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북서풍이 불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북서풍이 불고 있는 지점이 얘인데요. 그죠? 이렇게 풍향이 될 거니까 이거는 지금 P지점에서 가에서 관측한 거죠. 가시기의 P지점 자료네요. 그죠? 가는 12시간
후고요. 다는 나일 때 아니고 아니죠. 가일 때라고 했었고요. 이 지점 P는 소나기가 내리나요? 그럼요. 여기에는 여기 한랭전선 후면에 좁은 구역에 소나기 내리는걸요. 됐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어느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전선 주변에서 발생한 번개가 왜 내릴까? 이옷 이게 한랭전선의 후면에 막 저군 내지는 정란운까지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형민이가 댓글 달아줬던데 아주 감사합니다. 저군 같은 게 생기면서 혹은 정란운이 생기면서 내우라던가 등등등등 우리 악기상에서 배웠던 거 번개 이런 것들이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 중에서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 중 하나가 A를 통과했는데 딱 봐도 우리 콤마 아저씨가 점점 편선풍 타고 넘어오는 시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봐도 콤마잖아. 콤마. 이 지간 중 A 상권에 전선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저군 해진 정란운이 나타나서 내우가 치고 그런 거죠. T2, T3 동안 A에선 저군형 구름이 발달했느냐? T2, T3 같은 경우는 약간 주황 색깔, 주황색이라는 표현 좀 웃긴 한데 회색. 요 시즌이죠. 이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정란운 구름이 발달하려면 한랭전선이 이런 식으로 돼야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한랭전선의 후면에 좁은 구역에 이렇게 정란운이 막 쌓여가지고 내우도 치고 있는 모습.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저근형 구름 발달 정답이고요. 전선 통과하는 동안 A 풍향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겨워 이런 식으로 있어서 편서풍이 이제 저기압 중심 타고 나올 텐데 우리는 이거의 우측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풍향반환은 시계입니다. 자, 작년 6월 12번이네요. 그죠? T1에서 T2 동안 온대저기압 이동 경로 왜 이렇게 가냐요? 여기 안 나와있지만은 30도 N보다는 위쪽에니까 편서풍 때에 있는 거죠. 편서풍 타고 애들이 동진하고 날아갑니다. 유후! 날아갑니다. 관측소 P에서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이렇게 편서풍과 일치하진 않고요. 얘가 이렇게 갔네요. 약간 이렇게 돌았네요. 이렇게 있는데 P 같은 경우는 온대저기압 이동 방향이 어쨌든 간에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풍향 변화는 안 봐도 시계 방향이겠고요. 처음에 이 친구가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하고 높이에 따른 기온인데 이엇 랭전선 한랭전선 중에 하나가 통과를 했대 이엇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쫓아오던 한랭전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감에 따라서 P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랭전선 바깥에 있던 녀석이 이렇게 걸어 들어간 느낌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친구는 한랭전선 지나간 거고 높이 자료가 있을 때 높이가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지표면 자료라고 했고 지금 한랭전선 지나가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T1일 때는 따뜻한 공기 영역이 있었는데 T2로 바뀜에 따라서 지금 찬 공기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온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T1이 먼저 T2가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얘를 지워놨어도 됐을 텐데 아주 친절한 문제네요. 이렇게 관측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율은 T1이 작느냐? 이거 질문하시는 분 은근히 많은데 이거는 자료 해석에 지금 낯설어서 그래요.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를 보세요. 기본적으로 T1 시기이든 T2 시기이든 우리는 높이가 2km보다 아래 자료, 즉 대륙권 기면은 10km 내외인데 여태까지는 대륙권이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온도는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온도는 떨어져 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향하는 그래프일 텐데 T1 시즌일 때는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율 한마디로 얼마나 높이 올라갈 때마다 어쨌든 기온이 떨어질 텐데 그게 이만큼 떨어졌냐 이만큼 떨어졌냐 이만큼 떨어졌냐 그 차이를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온 말이지만 높이가 올라갔을 때 온도에 떨어지는 정도를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같은 높이만큼 잘라놓고서 높이 온도 얼마나 떨어졌는지 찾아주면 되잖아. 그냥 원하는 대로 해요. 전 1kg 잘라볼게요. T1은 여기서부터 온도가 여기까지 떨어져. 이만큼 떨어졌네 T1. 근데 T2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T2 기온 감소는 어디가 더 큰 거야? 이 녀석이 더 큰 거죠. 이게 끝이야. 이게 자료 해석 문제다. T1이 작다. 더 크고요. P를 통과한 건 할래. 맞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전선 통과. 아우 저기압 중심에 우측 시계 방향. 그죠? 쉬워. 작년 9월 모평, 작년 9월 8번. 온대저기압 중심이 북반구 어느 건축소의 북쪽을 통과하는 동안 무르르 그냥 읽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북반구예요. 북반구. 그래서 한마디로 저기 아래 0도, 위로 올라오는 90도, 극지방 이렇게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향력 5측, 그죠? 애가 온대저기압 이렇게 있을 텐데 걔가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북쪽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봐도 알겠지만은 우리는 저기압 중심의 이동 방향의 우측에 있었으니까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전선들이 막 지나갈 거고요. 그죠? 내 머리 위로.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모두 통과했다. 어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넓은 구역, 좁은 구역. 비 내리는 요 친구가 통으로 지금 다 넘어오기 때문에 얘에 의한 영향을 전체적으로 다 받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얘가 지워줘도 알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일단 풍향 변화 먼저 볼까요? 항상 순서대로. 풍향은 기본적으로 남서풍 불다가 남풍 불다가 이렇게 남동풍 남풍 남서풍 뭐 북서풍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시계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이때는 막 구름이 있었는데 구름이 없었다가 구름이 있었는데 없어지죠. 어떻게 하냐? 일단 잘라야지. 이렇게 있을 때 구름이 있는 요 영역이 뭘까요? 요게 바로 요 넓은 요 구름 영역에 있을 때겠죠. 그러다가 이 시즌을 기준으로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때 지금 온난전선이 통과를 하면서 우리가 구름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다가 이 시즌을 기점으로 다시 구름이 생깁니다. 이 시즌을 기준으로 다시 구름이 생겨. 어디겠어? 여기죠. 바로 여기는 한랭전선이 지나갔구나. 그랬다가 좁은 구역에 소나기 내리다가 그 다음에 비가 없어지는 거 봐서는 여기로 빠져나간 거죠. 마지막 시기.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같이 봤을 때 기온이 실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살짝 떨어지지만 기온이 갑자기 팍 증가합니다. 팍 상승하죠. 이때 온난전선이 지나갔으니까 그런 거고요. 따뜻한 공기 영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정도 시즌을 기점으로 팍 온도가 떨어지죠. T하강. 얘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을 지나가니까 온도가 우리가 찬 공기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거다. 야, 이만큼 분석했으면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되었을 때 기압이 가장 낮은 거 자료 해석이죠. 기압 여기죠. 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기압이 실제로 제일 낮습니다. 기압 최저, P 최저, 프레셔 최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냐? 에이, 이제 북풍인데 무슨 소리야? 헛소리죠. 자, A일 때 관측소 상공에서는 온난전선 면이 나타나냐? A는 지금 온난전선 통과했지만 한랭전선 통과하지 않은 요 영역에 있을 때요. 요 가운데 포춘 쿠키 영역에 있을 때는 어떤 전선면도 있지 않습니다.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됐을 때 맞네? 뭐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느냐? 어머, 미안해요. 얘 기온 자료를 내가 읽고서 기압이라 했네. P 최소는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네요. Sorry.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 관측소에서 BC 사이에는 주로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느냐? BC, 여기, 요 구름 아까 뭐랬어요? 요거, 저군형 구름. 정답. 자, 3개 남았다. 좀만 힘냅시다. 자, 3, 5, 3, 3, 5, 3. 오, 38번. 수능 문제. 너무 좋은 문제죠. 자, 이거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온대적에 위치할 때 온난전선, 한랭전선 주변의 기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얘를 싹 지워놔도 여러분은 북반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등온선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위도랑 나란합니다. 등온선이 위도랑 나란하고 여기죠. 등온선은 기본적으로 위도랑 나란하고 고위도로 가면 기온이 낮아지고 저위도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높다. 그래서 얘가만 보고서 보세요. 숫자가 지금 북쪽으로 아래로 그림 왼쪽 그림 북반구 그림 먼저 보는 건데 북반구 같은 경우는 저위도가 남쪽, 고위도가 북쪽이니까 내려옴에 따라서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북반구 자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남반구는 저위도가 북쪽, 고위도가 오히려 남극으로 가니까 남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오면 올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런 숫자 분포만 보고서도 여러분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료를 보셨을 때 얘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상승하죠. 이건 지금 북반구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상승하죠. 기본적으로 북반구라는 거죠. 근데 북반구의 온대적 기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뾰족 동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 어떻게 내리느냐를 보는 건데 왼쪽 그림 먼저 보시면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찬 공기가 당연히 위쪽으로 가면서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등온선이 이렇게 일자여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미쳐가지고 휘어있죠. 휘어있습니다. 휘어있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쫙 잘라보세요. 그냥 얘를 제발 휘어있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원래는 이렇게 나란해야 될 녀석들인데 얘가 지금 휘어있으니까 한번 그어서 천천히 보자고.
대충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뭐 원래 이게 한 20도씨 지금 20도 선이 이거니까 20도 선이 휘지 않았다라 가정하면 원래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애가 지금 이 왼쪽 부분 보시면은 20도보다 온도가 높은 뭐 21도 선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마중 나오고 있죠. 이게 상당히 이 서쪽 지방 온도가 좀 높은 느낌이야. 이 동쪽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냐면은 이거 봐. 이 선 뭐야, 이 선. 이 선. 오, 뭐야. 17도 이런 선이잖아요? 상당히 온도가 낮은 공기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남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섞이지 않고 전선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선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근데 지금 이 전선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 이 전선, 우리나라 온대저기압과 함께 이해를 해보면 뭐겠어요?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 전선? 요거죠. 온난전선. 얘는 지금 온난전선에 대한 자료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싹 잘랐을 때 따뜻한 공기가 지금 이렇게 밀려 올라오고 찬 공기가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 사이에 공기의 성능질이 다르니까 이렇게 전선을 그려줘야겠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나라 온대저기압이라는 정보랑 같이 봤을 때는 이 그림이죠. 왼쪽 아래로 그려지는 이 전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이었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사실 얘는 이런 질문이 수업 시간에 나왔었죠. 선생님 이게 우리나라라는 정보가 없으면은 사실은 얘가 왼쪽 그림이 찬 공기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가 사실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온난전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라고 정보를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정보를 줬고 사실 등온선으로도 우리가 북반구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온선의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커지느냐를 통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 얘가 바로 온난전선, 얘가 바로 한랭전선.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끝났죠. 바람 방향까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랭전선 후면에는 이런 식으로 북서풍, 여기서는 색깔이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북서풍, 여기서는 남서풍, 그리고 온난전선의 후면이니까 여기 다시 남서풍,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sorry 이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남동풍. 그래서 온난전선 주변의 지상기온 분포는 가가 정답. A지역 상공에서 전선면 A지역 어디야? 그림이 A. 그래서 온난전선 전면이 이렇게 넓은 지역 전선면 정답. B지역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 B지역이 어디야? 얘는 남서풍인데요. 남풍바람입니다. 땡. 자, 또 평가 문제. 우리나라 온대적의 위치를 1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네요. 12시간 줬고요. 이 친구들 각도가 이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각도가 아니죠. 얘가 좀 전체적으로 돌았죠, 이렇게. 얘도 어쨌든 이렇게 하고, 얘도 어쨌든 이렇게 가니까, 돌아버린 모습. 실제로 온대적의 중심 부분도 30도, 30도 편서풍 타고 가겠죠. 이 아래는 무역풍 영역. 그래서 편서풍 타고 이렇게 동진해서 조금 더 우측으로 날아가 있는 모습. A 입장에서 봤을 때 A는 따뜻한 공기 영역에 있다가 찬 공기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기압 이동 방향이 당연히 우측에 있었으니까 이 친구의 풍향 변화는 안 봐도 시계 방향이고요. 온도는 당연히 감소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압을 한번 읽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랭전선 통과했으니까 기압이 상승할 텐데 1013, 1020? 여기는 1013이라고 준 거죠. 중심부 기압이. 여기는 1016이죠. 1016 등압선과 1020 사이니까 네, 이 정도의 기압을 갖고 있었는데 A는 이때는 1004와 1012 사이에 있네요. 그러니까 1004와 1012 사이에 있습니다. 1004와 1012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 뭐래? 이거 중심부가 1004네요. Sorry, 1008 등압선이죠 이거. 1008과 1012 사이에 있습니다. A는. 그래서 실제로 기압이 어떻게 됐냐면 얘 같은 경우 드디어 나왔네. 그죠? 한랭전선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압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감소했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자, 저기압의 세력은 가가 약하냐? 세력 물어보는 건 중심기압 읽어주면 된다 했었죠. 가는 1013, 나는 1004. 얘가 더 크죠, 숫자가? 이때 더 세력이 약한 거죠. 그죠? 선생님, 시간이 지났는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죽을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은 세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세력은 그 숫자를 그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1003, 1013, 1004. 오히려 시간이 흘렀지만 얘가 지금 세력은 더 세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죠. 상승기류가 더 세진 거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 변한 동안 B가 지속적으로 내리냐? 지금 이때 B 안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말도 안 돼. 지속적으로 내리는 건 A에서 내리고 있는데 12시간 동안 계속 내리는데 이건데 A일 때 이미 안 내리고 있어.
이미 안 내려. 그러다가 이 전선을 지나가는 시즌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나가고 나서야 이제 좀 내리는 어? 지속적으로 내리는 거는 땡. 이런 식의 어떤 페이크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은근 질문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지난 온대저기압은 봄철이 형성되기 쉽느냐? 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업 열심히 들은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온대저기압은 봄철이 여름철보다 생기기 쉽고요. 당연히 겨울철보다도 생기기 쉽습니다. 봄, 가을이 여름, 겨울보다 생기기 쉬운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온대저기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열대저기압과 비교해서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었냐면 전선이라는 걸 다룹니다. 그죠? 전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전선이 그려진다라는 거는 위쪽에는 찬 공기, 아래쪽에는 일단 북반구 기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어쨌든 간에 만나는 만남의 장이죠. 이 말은 우리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를 모두 관측할 수 있는 시즌이어야 온대저기압을 볼 수가 있어요. 전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니까. 여름이나 겨울은요.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 이 녀석들이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우니까 이미 따뜻한 공기가 확 밀고 온 시즌이라던가 찬 공기가 확 밀고 내려온 시즌이라서 우리가 관측하는 위도에선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함께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차이로 두 개의 성질이 다른 온도가 다른 기단이 힘싸움을 하는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 있으려면 온가을철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중요한 말이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년 실시 7월 문제입니다. 자, 전선 동반한 온대저기압 모습인데요. 어우, 가시광선 영상입니다. 한마디로 두께를 보고 싶은 거고요. 이 녀석이 미쳤죠? 우리가 아는 모습이랑 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딱 봐도 난방부대요. 제가 그 3점짜리 다시 보고 오세요. 복습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뭘 보고 와야 되냐? 3점짜리 매우 중요한 문제.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로딩이 안 되는 거야? 요 문제 7번, 3점의 7번. 자, 북반구 온대저기압을 이해한 다음에 남반구 온대저기압을 데칼코마니만 시키면 되는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쫄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딱 보면 지금 애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반구는 헷갈리면 천천히. 여기가 한랭전선. 이게 지금 북반구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돼 있는 거. 남반구를 뒤집으면 데칼코마니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뾰족. 여기에 동글. 그래서 이쪽 적도잖아요. 이 저위도 라인이 어쨌든 간에 공기가 뜨거운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위도 라인이 공기가 차가운 거죠. 풍향까지 한번 내친김에 해봅시다. 풍향 이렇게인데 오른쪽 아래 화살표를 뒤집으면 오른쪽 위가 되고요. 오른쪽 위 화살표를 뒤집으면 오른쪽 아래가 되고요. 왼쪽 위 화살표를 뒤집으면 왼쪽 아래가 되죠. 풍향 변화 끝. 자, 내 친구네 강수구역 합시다. 자, 한랭전선 좁은 구역 후면에 이렇게 온난전선 넓은 구역 전면에 이렇게 한랭전선 좁은 구역 후면에 이렇게 온난전선 전면 넓은 구역 이렇게 끝났네. 보이고 말고 더 뭐가 있습니까? 자, 온난전선 니은이다. 유후 정답이고요. 구름의 두께는 A 지역이 두껍느냐? A 지역은 보시면 알다시피 한랭전선 후면에 좁은 구역 소낙이고요. C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 전면 넓은 구역 이슬비입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게 맞고요. 여긴 저군이고 쟤는 친군일 텐데. 지점 비상공엔 전선면이 발달을 하느냐? 아우 계속 나와. 답답해 죽겠어. 이런 거 계속 틀면 안 돼요. 가운데 영역 같은 경우 삼각김밥 포춘쿠키 영역에서는 삼각김밥 영역에서는 구름도 없고요. 비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전선면이 없다. 네. 좋아요. 그래서 아이스티까지 다 풀어드렸고 문제 많습니다만 잘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들 박수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